자, 매크로는 자주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자주 쓰잖아요. 그런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나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하여, 매크로로 기록하면 프로그램으로 작성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매크로로 기록하여 해당 작업이 필요할 때마다 바로가기 키, 우리가 아까 실기할 때는 바로가기 키를 넣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바로가기 키를 등록해 놨다면 그런 바로가기 키나 또는 실행 단추나 도형, 그죠? 그걸 눌러서 빠르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두는 것이 매크로다. 반복적인 작업을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매크로다 했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계산이나 간단한 서식을 넣었지만 뭐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 분석하는 과정들, 많은 과정들을 매크로 안에 길게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매크로 과정을 우리는 짧은 걸 하니까 오히려 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긴 과정들도 매크로로 다 기록을 해 놓을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매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되어져요. 그 작은 단위 프로그램을 모듈이라 하고요.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이 된다. 그 모듈의 프로그램의 시작은 서브로 시작하죠. 아까 매크로가 기록된 것을 예를 들어서 총점 매크로를 편집하러 가보면 서브 총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엔드 서브로, 서브와 엔드 서브 안에 코드로 기록되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는 매크로 설정에 이런 메시지는 지금 요게 조금 달라졌지만 어디서 찾으시는가 하면 개발 도구의 코드 그룹에 가보면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어요. 매크로 보안. 여기에서 기본은 알림이 포함된 VBA 매크로 사용 안함 이렇게 돼야 돼요. 알림은 보내줍니다. 매크로가 있습니다 라는 알림은 주는데 읽기 전용으로 여시겠습니까? 라든지 그런 뭐 다른 메시지를 띄워줘요. 그러니까 매크로가 사용 안 되게, 매크로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지금 매크로 실행을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매크로 사용 안 하는 형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권장하지는 않지만 위험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어서 권장 안 하지만 매크로를 사용하려면 요게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눌러놓고 실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왜 매크로를 사용하면서도 사용 안 하게 이런 걸 해놓느냐. 매크로는 방금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했잖아요. 우리는 키보드 마우스 동작만 했지만 그게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되어지고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될 때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것도 프로그램이거든요. 바이러스라는 것은 그냥 실행이 되면 자가 복제 기능이 있는 것이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막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VBA 언어로 된 이거 매크로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크로인 줄 알았는데 열었더니 바이러스였으면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였으면 내 컴퓨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바이러스가 자가 복제로 퍼뜨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사용 안 하도록, 기본은 사용 안 하도록 해놓는 겁니다. 매크로를 기록한 문서가 맞는지 확인하고 매크로를 사용하도록 그때 이렇게 선택을 이걸로 해주고 그 매크로를 실행할 거예요. 그런 문서를. 평상시에는 매크로 사용 안 하는 걸로 해놓는 게 기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험 연습하느라고 이거 해놓지만 평소에는 매크로 사용 안 함 해놓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필요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이걸 하는 거고. 자, 이거 네 번째 거 해놓으시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 하는 거고요. 자, 1번에 요게 요 창의 그림은 옛날 거라서 그냥 뭐 이대로 보시면 되고, 요때 콘텐츠 사용 뭐 이런 거 눌러주면 요 메시지 아까 저 위에 있는 저 메시지가 뜨거든요. 자, 1번에 다음 중 매크로가 포함된 엑셀 파일 열었을 때 엑셀 화면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안 경고 되었다면 아래 통합 문서에 적용된 매크로 보안은 뭐냐. 알림은 띄워줬죠. 요거 옛날 문제라서 이렇게 메뉴 나왔어요. 요즘 거 같으면 요렇게 요거라는 겁니다.
알림이 포함된, 알림은 띄워줬죠. 예, 근데 매크로는 사용 안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요런 보안 경고가 떴다면 요 두 번째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수정 안 하고 옛날 거대로 제가 해놨는데, 예, 요 위에 있는 요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돼요.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다음에 2번. 이렇게 비슷하게 예전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문제는 옛날 문제 그대로 올려놨지만 이 그림을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림이 포함된 VBA 사용 안함, 이게 기본값이고, 권장 안 하는 거, VBA 매크로 사용하겠다 하는 건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 자, 2번에 보안센터 창의 매크로 설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문서의 매크로에 대한 선택 항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모든 매크로 포함, 아까 VBA 실행, 그거 네 번째 거, 기본이 아니라, 위험성 있는 코드다. 요 메시지. 요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권장 안 한다, 위험한 코드가 실행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요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전부, 이 그림만 기억을 하세요. 요 그림에 있는 이 글자들 몇 번 읽어서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3번도 같은 내용이고, 4번. 다음 중 매크로 작성 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크로 저장 위치로 옳지 않은 거. 매크로를 기록하러 가보면 저장 위치가 지금 매크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문서, 이 통합 문서에서 사용할 건지, 현재 통합 문서, 아니면 새 문서가 실행되면서 매크로를 기록하러 갈 건지, 아니면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할 건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걸 해놓으면 현재 문서에서만 실행되는 매크로가 아니라 엑셀 파일 열면 그 같은 매크로를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를 하면, 예, 다른 엑셀 파일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매크로를 기록하는 겁니다. 요걸 해놓으면 파일이 하나 생겨요. 모든 엑셀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문제 풀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그죠? 4번은 아니고 요 세 개의 명칭 외울게요. 자, 매크로는 분량에 비해서 문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한 2개씩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라는 거 딱딱 외워 놓으시고요. 다음 5번. 다음 중 엑셀이 시작될 때 매크로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기 위해 저장되는 매크로 위치는, 그러니까 모든 엑셀 파일에서 다 실행되도록 하는 매크로는 뭐냐, 그겁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다 하는 겁니다. 엑셀이 시작될 때 매크로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엑셀 파일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거 4번이다. 6번에 매크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반복적인 작업을 매크로로 기록한 후 쉽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매크로라는 거고. 2번 매크로는 해당 작업에 대한 일련의 명령과 함수를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베이직 모듈로 저장한 거다. 자, 3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자입니다. 숫자 아니고요.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과 영문 대소문자, 영문 대소문자의 조합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4번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문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요거는 이제 자꾸 문제 풀다 보면 금방 외워지죠. 억지로 안 외워도. 자, 바로가기 키는 다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이익 금액에 대한 매크로를 아까 만들 때 매크로 기록할 때 요 바로가기 키 이때 넣었어도 되지만, 자, 나중에 넣을 수도 있거든요. 이익 금액 매크로에 대해서 제가 옵션 들어가서 바로가기 키를 C라고 영문 대소문자 구분해서 적는데, 자, 소문자 C를 적었어요. 만약에 대문자 C를 적으면 Shift가 더 붙게 됩니다. Shift가 더 붙어서 이렇게 되고요. 소문자 C를 하면 이렇게 확인하고 닫고 나오면, 자, 이익 금액을 컨트롤 C만 눌러도 바로 딱 구해져요. 그죠? 요런 꼭 단추를 눌러야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트롤 C만 눌러도 바로가기 키, 명령 키만 눌러도 매크로가 실행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 이만큼 블럭에서 나 복사하고 싶어요.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안 돼요. 이제부터는 복사가 안 되고 무조건 컨트롤 C를 누르면 이거 계산해요. 그죠? 원래의 기능인 복사 기능은 엑셀의 원래 기능으로 컨트롤 C가 복사였죠. 근데 그 복사 기능은 무시되어지고 컨트롤 C가 이익금액 구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이익금액 옵션에 요거를 없애주면, 없애고 나면 이제는 또 컨트롤 이렇게 블럭해서 컨트롤 C 누르면 복사했는 점선이 생겼죠. 그래서 바로가기 키는 영문자, 컨트롤과 영문 대소문자, 대문자를 붙였을 땐 쉬프트가 같이 덧붙여지고요. 숫자는 안 됩니다. 바로가기 키라는 건 실행시키기 쉽도록 해주는 명령 키. 그게 바로가기 키죠. 바로가기 메뉴는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메뉴들을 바로가기 메뉴. 컨트롤 C, 컨트롤 A 같은 그런 명령 키를 바로가기 키. 그다음에 7번. 자, 이거는 매크로 기록을 하러 갖는 내용이네요. 자, 요 내용에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 이름. 매크로 이름의 규칙 항상 자주 잘 나옵니다. 공백은 못 씁니다. 매크로 이름은 함수 이름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브의 총점 이렇게 매크로에 이거 가보면 편집 가보면 이름에 서식 갈로 열고 닫았죠. 함수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 공백이 있어야 될 만한 자리에 우리가 공백 없는 거 앞에서 이름 정의할 때 공백 없다 했습니다. 셀에 이름 정의하잖아요. 그럴 때도 공백이 없었는데 매크로 이름도 공백이 없어요. 그럼 공백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면 예를 들어서 뭐 총점 2번이라는 매크로를 작성하면서 총점 띄우고 2번 이렇게 적고 싶은데 띄어쓰기 없으면 보통 내가 좀 띄우고 싶으면 밑줄 문자, 이름 정의할 때도 밑줄 문자 썼죠. 이렇게 밑줄 문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밑줄 문자는 되지만 공백은 안 돼요. 이름 정의하고 매크로에 공백 없습니다. 공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어 구분 기호로 밑줄을 사용한다. 띄어쓰기 하고 싶은 자리는 밑줄을 쓰고요. 이번에 바로가기 키 영문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문자 입력 시에는 컨트롤 플러스 쉬프트 키가 조합키로 사용이 된다. 3번에 매크로 저장 위치는 현재 통합 문서를 선택하면 모든 엑셀 문서에서 해당 매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재 문서에서만 실행할 수 있고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해놔야 모든 엑셀 문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4번 설명. 매크로에 대한 설명을 기록할 때 사용하며 매크로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냥 주석입니다. 설명하는 문구 주석. 8번도 뭐 비슷한 내용이죠. 1번에 옳지 않은 거 묻고요. 1번에 매크로 이름에 이렇게 띄어쓰기, 매크로 띄우고 연습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바로가기 키에 영문 대소문자니까 M 가능하죠. 그 다음 3번에 저장 위치에 새 통합 문서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설명에는 매크로 기록자의 이름이나 기록한 날짜나 간단한 설명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주면 된다 하는 그런 거고 9번도 같은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묻고요. 자, 1번에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1이며 지금 여기 매크로 1 변경하고자 할 경우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 자, 매크로 이름은요. 자, 기억할게요. 이거부터. 자, 중요한 것들 계속 반복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지금 요때 매크로 기록할 때도 고쳐줄 수 있지만 기록할 때 우리가 총점 이런 식으로 고쳐줄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언제 고칠 수 있는가 하면 매크로 이름은 자, 아까 바로가기 키는 안 넣었어도 옵션 가서 바로가기 키 넣을 수 있었어요. 설명도 지금 넣을 수 있고 근데 매크로 이름은 어디 가서 수정하는가 하면 편집에 가서 요때 서식이라고 안 하고 서식 지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여기서 수정해도 돼요. 여기가 매크로 이름이 들어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서식 지정이라고 제가 수정했잖아요. 그러면
매크로에 가보면 이제 서식은 없고 서식 지정이라는 매크로가 생겨 있어요. 그죠? 매크로 이름은 편집을 통해서 요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렸을 때 여기서 고칠 수 있다 하는 거. 매크로 이름 편집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크로 기록창 여기서 수정해도 되고, 매크로 대화 상자가 아까 여기네요. 여기가 매크로 대화 상자, 여기에 편집, 여기 매크로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여기서만 수정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편집과 아니면 기록하는 과정에서 지금 요 단계에서 수정 바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뭐뭐만 했는데 기록할 때와 그다음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두 군데에서 다 가능하니까 만자 때문에 틀린 거죠. 2번 작성된 매크로 1 매크로는 personal.xlsb에 저장된다. 자, 이것도 기억할게요. 지금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이거는 모든 엑셀 문서에 실행이 된다 했었죠. 자, 왜냐하면 요 파일이 이렇게 해놓고 매크로를 기록하면 요 파일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되어지면서 모든 엑셀 파일에 실행이 되도록 하는 매크로입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는 모든 엑셀 파일에 실행되며 그다음에 이런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게 돼요. 그다음 3번 설명은 일종의 주석으로 반드시 지정 안 해도 된다는 거고, 그죠?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4번에 작성된 매크로 1 매크로는 컨트롤 플러스 A 키를 눌러 실행할 수 있다. 여기 A를 등록해 놨으니까 컨트롤 A로 실행시킬 수 있겠네요. 10번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 저장 위치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로 지정하면 personal.xlsb 파일에 저장이 되고, 2번 personal.xlsb에는 임의로 VBA 코드를 삽입할 수 없다. 이걸로 작성되어진 것도 코드 수정 다 됩니다. 우리가 코드를 문법을 몰라서 못 수정하지 알면 거기에다가 수정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음에 3번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로가기 키를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로 지정하면 엑셀에서 사용하던 바로가기 키는 사용할 수 없다. 아까 엑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바로가기 키 뭡니까? 컨트롤 C 같은 거 복사 기능을 매크로 바로가기 키로 지정을 하면 엑셀에서 사용하던 그 복사 기능은 사용이 안 된다. 4번 매크로 기록 시 작성한 설명은 매크로 실행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석, 그냥 주석이다. 주석은 만약에 제가 새로운 매크로를 연습이라는 매크로를 작성하면서 자, 설명에 뭐 그냥 가나다 뭐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는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매크로 기록을 중지했어요. 그냥 글자 쓰는 것만 했습니다. 연습이라는 매크로를 편집하러 가보면 주석은요, 연습이라는 매크로의 주석은 이렇게 여기 녹색 글자로 해서 요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설명에 적어준 글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주석입니다. 요 자리. 이거 전부 다 작은 따옴표 찍혀 있는 이런 자리들은 주석이고 프로그램 코드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11번에 옳은 거 1번 매크로 이름은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름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총점 2번 이거 가능한데 2번 2총점 이건 안 된다고요. 문자로 시작해야 돼요. 첫 글자는 문자로, 공백 안 되고. 문자로 시작한다는 말은 맞고요. 공백 포함할 수 없는데 있다 했네요. 있다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한 번 작성된 매크로는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가능하죠. 3번 매크로 작성을 위해 비주얼 베이직 언어를 따로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설치 그냥 자동으로 실행 다 되고요. 4번 매크로란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화하기 위해 작업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다. 버튼 딱 누르면 쭉 실행을 하잖아요. 자동화하는 거다. 12번 옳지 않은 거. 1번 매크로 이름에는 특수문자 이런 거 포함될 수 없으며 공백도 포함될 수 없다. 이거 주관식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 몇 가지 못 넣는 것이 있구나, 그 정도 보시면 되죠.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기본적으로 Alt가 아니라 컨트롤이죠. 3번 매크로 대화 상자의 설명은 매크로 실행과 관계없는 주석이고
비주얼 베이직 편집창에서 보면 작은 따옴표로 시작합니다. 주석은 작은 따옴표 찍고 뭔가를 적으면 그건 다 주석, 보충 설명, 그게 주석이죠. 다음 4번,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셀의 매크로가 적용이 된다. 절대 참조로 기록. 자, 요 말이 뭔지. 자, 요거는 그냥 보시기만 할게요. 지금 여기 상대 참조로 기록을 눌러주면 색깔이 진하게 됐죠. 요거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고, 요거를 떼면 절대 참조로 기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요 1, 2, 3을 적어 볼게요. 매크로 기록에 연습 2번 하면서 확인이라고 하면서 제가 I 1번 셀에 1, 2, 3 적고요. 기록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매번 하던 것처럼 했는 겁니다. 매크로에 연습 2번을 실행하면 셀 포인터가 어디 있더라도 실행 딱 누르면 여기 가서 1, 2, 3 찍죠. 왜냐하면 연습 2번 매크로는 I1번 셀을 선택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I1번 셀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글자 적어라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K1번에다가 1, 2, 3을 적을 건데 상대 참조로 기록 요거 해놓고요. 자, 상대 참조로 기록 요거 선택한 상태에서 할게요. 자, 매크로 기록에 가서 연습 3번 확인, 그리고는 요 셀을 선택하고 1, 2, 3 적고 기록 중지를 했어요. 자, 매크로에 가서 연습 3번을 누르고 실행을 시키면 어디에 제가 다시 이쯤에 둘게요. 연습 3번을 선택하고 실행을 시키면 1, 2, 3이 어디 찍히는가 보세요. 여기 찍혔어요. 제가 여기 선택해 놓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연습 3번에 실행 누르면 여기 찍혔어요. 뭐냐면 연습 3번을 편집하러 가보면요. 아까는 연습 2번은 I1번에 가라고 딱 되죠. 딱 그 셀을 정확히 지적을 해요. 근데 지금 연습 3번은요. 액티브 셀, 현재 셀에 옵셋 마이너스 10,1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행으로 행번호, 열번호, 행으로 10번째, 열로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행으로 위로 10번째, 아래로 내려가면 플러스,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열로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그러니까 행으로 위로 10칸, 열로 오른쪽으로 1칸.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셀로, 내가 선택한 셀로부터 위로 10칸, 오른쪽으로 1칸 갖는 그 자리에 찍혀지라 하는 상대적인 위치가 잡히는 거예요. 상대 참조로 기록 이걸로 해놓으면. 그래서 매크로를 연습 3번을 실행하면 지금 자리가 없었나 보네요. 선택 다시 밑으로 좀 더 내려가서 연습 3번을 실행하면 여기에 찍히고, 연습 2번은 셀 포인터가 어디 있든 실행을 시키면 무조건 여기 찍혀요. 자, 그래서 실기시험에서는요, 절대 상대 참조로 기록 이거 실수로라도 누르면 안 돼요. 이거 누르시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미리 글자 적을 셀을 미리 선택해 놓으셔도 안 되고, 미리 선택해 놓으면 이 과정이 빠지잖아요. 연습 2번에 편집 갔을 때 요 셀을 선택하라 하는 과정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실기시험에서는 아까 실기로 매크로를 할 때 강조한 건 내가 이 자리에 계산을 하고 싶더라도 미리 여기 셀 포인터 두시면 안 돼요. 상대 참조로 기록은 당연히 이건 눌러 놓으면 안 되고, 셀 포인터는 아무 자리에나 두고 매크로 기록에 가서 매크로 10번이라고 그냥 그대로 할게요. 확인한 다음에 이 셀을 선택하는 과정도 넣어줘야 된다고요. 그죠? 내가 딱 클릭하면 그게 요 셀이 선택됐다 하는 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죠?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로 기록은 상대적인 위치에 가서 뭔가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참조로 기록된 매크로를 실행하면 현재 셀의 위치에 상관없이 그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기록될 때 지정한 셀에 매크로가 적용된다. 13번 옳지 않은 거 1번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하면 안 된다. 이름이 똑같은 게 두 개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 2번 매크로를 활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빠르게 실행할 수가 있고 사용자의 키보드 동작 및 마우스 동작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고 내가 셀을 선택하고 명령 아이콘을 누르고 다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매크로 기록 기능으로 기록한 매크로는 편집 가능하죠.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14번에 옳지 않은 거 자, 이런 등등의 문자는 매크로 이름에 사용할 수 없다. 뭐 이런 다른 데에 많이 쓰이는 거 못 쓴다는 겁니다. 여기 이거는 밑줄 문자 써놓은 거 아니죠. 하이픈 가운데 그려지는 거 빼기 기호 그거 쓴 겁니다. 자, 2번 기존의 매크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기존의 매크로를 새로 기록하려는 매크로로 바꿀 건지 바꾸시겠습니까? 묻는다 했죠. 3번 매크로 이름의 첫 문자는 반드시 문자여야 되고 4번의 매크로 이름에 사용되는 영문자는 대문자 상관없죠.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함수 이름 대소문자 상관없듯이 매크로 이름도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이름 정의할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상관없어요. 약속된 의미로 명령 전달하기 위한 것들은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자, 15번 옳지 않은 거. 자, 1번 매크로 이름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며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하여 매크로 이름을 설정할 수 있다. 공백, 마침표 안 되죠. 공백 안 됩니다. 그죠? 네.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앞에 말은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나중에 한번 딱 해버리세요. 다음 2번 매크로를 실행할 때 컨트롤 키 조합 바로가 익히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열려 있는 동안 이와 동일한 기본 엑셀 바로가 익히 컨트롤 C 같은 그거는 무시된다. 3번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드에 기록되며 리본에서의 탐색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뭐냐면 그냥 내가 메뉴를 매크로 기록 과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눌렀는 거 그거 기록 안 하고 뭐 기록합니까? 내가 명확하게 메뉴 딱 정확하게 딱 눌러서 뭔가 한 거. 그죠? 여기에다가 이거 메뉴를 눌러서 뭔가 한 거를 기록한다는 거죠. 리본에서의 탐색은 이게 리본 메뉴죠. 이거 왔다 갔다 이거 눌러주는 거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죠. 실제로 했는 그 명령 버튼 그거를 한다는 거죠. 4번에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시 매크로 저장 위치 목록에서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몇 번만 풀어도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분량이 5페이지나 되는 거는 똑같은 문제가 계속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매크로는 우리가 20문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2개씩 나오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옳지 않은 거 16번 1번에 같은 통합 문서 내에서 시트가 다르면 동일한 매크로 이름을 기록할 수 있다. 아니에요. 하나의 문서에 현재 통합 문서 그 전체에 한 개밖에 똑같은 거 못하고요. 2번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바로가 익히 지정 시 영문 대문자를 사용하면 시프트가 자동으로 덧붙고 3번 엑셀을 실행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저장 위치를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4번 통합 문서를 열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매크로를 실행할지 매크로 보안 설정을 변경하여 제어할 수 있죠. 매크로 보안 메뉴가 있었고 자, 17번 뭐 혼자 풀어도 되겠죠. 19번도 마찬가지. 네 군데만 한 개씩 풀어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볼게요. 매크로는 문제가 비슷한 게 반복되어져 나오니까 이제 이 정도 나왔으면 혼자 푸셔도 되고요. 혼자 풀고 모르는 단어가 모르는 그 설명이 있으면
그거 질문을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도록 할게요. 29번 볼까요? 29번에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를 유형을 이렇게 바꿔놨다 하는 겁니다. 앞에 문자로 시작해야 되는데 숫자라서 안 되죠. 자, 요거 30번도 숫자 이거는 하이픈은 안 되죠. 그죠? 밑줄은 되지만 다음 31번도 숫자라서 안 되고 다음 32번에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다 똑같죠. 4번에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후 매크로를 기록한다. 현재 위치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몇 번 셀에 있는 거. 그죠? 34번을 볼게요. 새 매크로 기록할 때 과정 옳지 않은 거. Alt F8번을 눌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 자, 요 뒷부분도 좀 외워줄 게 있으니까 그거 좀 그러니까 이런 키들은 오늘 한번 봤어도 좀 시간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 따로 적어 놓으시는데 Alt F8번은 뭐냐면 자, 우리가 개발 도구에 매크로 메뉴에 갔을 때 자, 요 매크로 기록은 바로가기 명령 키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매크로 대화 상자는 매크로 보기 창은 Alt F8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키보드로 Alt F8번 누르면 매크로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주얼 베이직 Alt F11번을 누르면 요 비주얼 베이직 창이 아까는 제가 그냥 계속 이거 눌러서 연습에 편집해서 갔는데 처음부터 비주얼 베이직 요거 딱 눌러주면 그냥 그 코드 적혀 있는 모든 매크로의 단위 모듈들이 다 보입니다. 비주얼 베이직 요거는 Alt F11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 우리가 외우고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시험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따로 적어 놨다가 시험장 직전에 한 번만 확인만 해 주시도록 하고요. Alt F11번, Alt F8번. 자, 다른 거는 앞에 설명했던 거랑 비슷할 거고요. 35번에 3번 설명을 볼게요. 매크로 실행의 바로가기 키가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아까 했던 문장과 문장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죠. 엑셀의 바로가기 키보다 우선한다 라는 이야기가 컨트롤 C의 복사 기능보다 매크로가 우선한다. 그런 이야기죠. 4번에 도형을 이용하여 작성된 텍스트 상자에 매크로를 지정한 후 매크로 실행할 수 있다. 자, 매크로 실행에 대해서 뒤에 다른 문제에서 나올 것 같은데 자, 지금 여기에서 그냥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아까 매크로를 실행하기 편하도록 단추를 만들어서 매크로 지정을 했죠. 단추를 만들어서 매크로 지정하거나 또는 도형을 그려서 매크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매크로 지정은 단추나 도형에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자,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다 놓고 제가 빠르게 하니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 그림도 하나의 조절점이 있는 개체죠. 이 개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이익 금액, 확인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손 모양이 나와요. 클릭하면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절점이 나오는 모든 개체에 다 매크로 지정할 수 있어요. 스마트 하트라고 사용해 보셨나요? 스마트 하트 도형이 세트로 묶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계층형의 이런 조직도 같은 도형이 묶여 있는 이런 스마트 하트 도형이 여러 개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스마트 하트 있어요. 이거에다가도 조절점이 있죠. 이거에다가도 매크로 지정 눌러주면 매크로 지정할 수 있어요. 모든 개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는 다 매크로 지정할 수 있는데 어디에 못하는가 하면 셀에 예를 들어서 이익 금액 적어놓고 요 글자랑 매크로 지정은 못합니다. 메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거랑 이제 헷갈리게 해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이퍼링크
하이퍼링크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뭐 한 개 좀 문제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이런 거 했어요. 네이버라고 적어 놓고 자, 삽입의 링크 그리고는 주소 자리에 네이버를 네이버 주소를 적고 확인해 놓으면 글자에 밑줄이 생기면서 손모양 나왔을 때 클릭하면 네이버 창이 열려요. 또는 이런 것들도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이 도형을 누르면 네이버가 되게 링크 삽입의 링크나 바로가기 메뉴의 링크나 똑같습니다. 링크로 다시 한번 네이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적고 손모양 나오죠? 클릭하면 네이버로 가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도 모든 개체에 다 링크가 되는데 하이퍼링크는 글자에 링크 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매크로는요. 셀에 있는 글자에 링크를 그러니까 매크로 지정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단추 있죠. 단추를 그렸을 때 하이퍼링크 단추는 매크로에는 하기 좋도록 딱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를 취소하고 연결 안 시켰어요. 하이퍼링크 못 시킵니다. 링크가 희미하죠. 단추는 매크로만, 셀에는 하이퍼링크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개체들에는 매크로도 할 수 있고 링크도 할 수 있어요. 링크도 할 수 있고 매크로 지정도 할 수 있고 되겠죠. 네. 그래서 셀에 있는 글자에 매크로 지정 못합니다. 하이퍼링크는 지정할 수 있고 단추는 매크로 지정만 그렇게만 해놓으시면 다른 문제 풀 때 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질 거예요. 자, 40번 볼게요. 자, 40번은 매크로 대화 상자에 어떤 단추는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고 아까 뭐였어요? 옵션은 바로가기 키나 설명을 변경할 수 있고 편집 단추는 매크로 이름이나 명령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편집을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창이 열리니까 매크로 이름도 바꾸고 명령 코드를 내가 직접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하면 되죠. 그래서 옵션과 편집. 자, 다시 보면 매크로에 자, 특정 매크로를 편집을 누르면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코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매크로 대화 상자에 옵션을 누르면 바로가기 키와 설명을 수정할 수 있고 요 창 열은 김에 요거 실행과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요것도 마저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를 좀 싹 지우고 아까 연습 2번을 실행을 누르면 연습 2번이 뭐였는가 하면 제가 실행 눌러볼게요. 실행을 딱 누르면 여기 1, 2, 3 적는 거 그거를 자, 편집에 연습 2번에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눌러볼게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딱 하면 요 창이 열렸는데 뭐가 생겼는가 하면 여기 요 줄을 읽고 있다. 연습 2번 매크로로 갔어요. F8번이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F8번을 누를게요. F8번을 딱 누르면 요 코드로 갔어요. 그럼 요 코드로 가서 다시 F8번 다음 줄로 넘어가면 요 셀에 지금 요거 실행돼서 I1번 셀이 선택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누른 게 아니라 요거를 건너가면 다음 걸로 가면 요거 실행됐거든요. 다시 F8번 눌러서 다음 줄로 딱 내려가면 글자 적혔죠. 저 위에. 다시 다음 줄로 내려가면 밑에 엔터 쳐서 셀 바뀌는 거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 한 줄씩을 실행을 해요. 요걸 디버깅이라는 작업인데 뭐냐면 코드에 실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오류가 딱 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찾을 때 한 단계씩 실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지우고 새로 한번 보면 제가 요 매크로에서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을 다시 할게요. 매크로 연습 2번 매크로를 한 단계씩 코드 실행하면 요 첫 줄 읽었고 제가 F8번만 그냥 누르고 있을 테니까 여기랑 여기에 색깔 바뀌는 걸 보시면 돼요. 요 두 군데를 관찰하세요. 자, F8번 누르면 노란 줄 내려갔고 자, 아까 선택해놔가지고 다시 할게요. 미리 선택되어 있으니까 중단. 자, 딴 데 아무 자리나 선택해 놓고 연습 2번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자, F8번 하면 넘어가면 I1번 선택됐고 넘어가면 1, 2, 3 적혔고 넘어가니까 I2번 셀 선택됐고 그렇게 해서 코드가 딱 실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니까 오류가 안 뜬 거고 문제가 있으면 오류가 뜨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는 그런 명령도 있어요. 그 다음에 39번에 보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선택하여 아이콘으로 추가한 후 아이콘 클릭하여 실행한다. 자, 매크로를 실행하는 방법에 아까 컨트롤 C처럼 바로가기 키, 영문 대소문자 또는 이런 단추나 도형이나 뭐 그림이나 이런 등등의 개체에다가 매크로 지정. 자, 그것도 있었는데 또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요 위에 빠른 실행 아이콘이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빠른 실행. 이 자리에 매크로를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아까 매크로 파일이 아까 이거 매크로 16 매크로 파일 있죠. 그거 매크로 혹시 닫았다가 여셨더라도 매크로는 기록된 게 있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기 누르면 자, 기타 명령 요거 누르면 엑셀 옵션에 갑니다. 자동으로 엑셀 옵션에 바로 딱 찾아가는데 여기에서 요 자리에 등록할 빠른 실행에 등록할 걸로 매크로를 선택을 딱 해주면 아까 기록해 놓는 매크로가 있어요. 뭐 서식 결과가 있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추가 누르면 돼요. 서식 결과로 해볼게요. 서식 결과 매크로를 추가 누르면 여기 요게 등록이 돼요. 확인 누르고 빠져나와 볼게요. 그럼 요거 누르면 서식 결과가 어디죠? 2번 아니네 1번이었네요. 그죠? 1번에 요거 요 서식이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이 자 색깔 지워놓고 해볼게요. 채우기 없음 해놓고 아무 자리에나 가 있어도 요것만 누르면 서식 결과 시트에서 매크로 1번 결과 시트에서 요거 딱 누르면 서식 들어가요. 왜냐하면 서식 넣는 요 매크로를 여기에다가 등록해 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빠른 실행 자리에 등록해 놓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 등록한 거 좀 없앨게요. 다시 기타 명령 원래대로 그냥 여기 가서 제거해도 되는데 여기가 혹시 저장 실행 취소 다시 실행 똑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원래대로 해주세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만 다시 설정하는 걸로 하면 예 해주면 혹시 다른 것들 뭐 더 있었던 것도 오늘 다시 깔끔하게 정리 딱 됐습니다. 확인. 자, 그럼 없어졌어요.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등록해 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38번의 클립 아트는 이제 없는 개념이니까 그냥 빼시면 돼요. 그냥 안 읽으셔도 돼요. (46번은) 그냥 문제를 위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똑같이 답만 외우시고 만들기 요거 설명 한번 다시 할게요. 개발 도구 매크로에 여기 말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자 이거 이제 다 설명했는데 만들기 안 했죠. 만들기 뭐냐면 자 없는 매크로 이름을 여기 없는 이름을 자 연습 4번이라고 적어 볼게요. 연습 4번은 만들어져 있는 매크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 4번을 딱 연습 4라고 적으면 만들러 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만들기를 딱 누르면 아까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만들러 기록하듯이 가는 게 아니고 코드를 바로 적으러 갔어요. 매크로 코드 연습 4번 여기다가 직접 서브 엔드 서브만 있거든요. 직접 명령 코드 적는 자리예요. 어쨌든 뭐 매크로 만들러 가긴 가는 거죠. 코드를 직접 작성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하는 메뉴도 있었습니다. 네.
만들기가 빠른 도구에다가 실행하는 그런 건 아니고 예, 하는 메뉴는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요런 키 같은 거는 문제 답으로 한번 나온 거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고 시험장 직전에 외우세요. 그죠? 예. 자, 요거 45번에 2번만 볼게요. 45번에 2번을 보면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통합 문서 엑셀 XS는 매크로 제외 통합 문서이다. 우리 앞에서 매크로 엑셀 파일의 확장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앞에 문제 풀면서 한번 파일을 제가 열어볼까요? 저장에 대해서 앞에 공부했던 저장에 대해서 할 때 엑셀의 확장명 엑셀의 확장명 옛날 파일은 엑셀 SX인데 지금은 엑셀 문서가 엑셀 SX고 매크로가 있을 땐 엑셀 SM이 된다. 매크로는 M 서식 문서는 T가 붙는다 했어요. 그래서 옛날 거는 엑셀 T인데 요즘 거는 엑셀 TX 매크로도 있으면서 서식 문서이면 엑셀 TM T는 서식 M은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가 없을 때 엑셀 SX인 거죠. 맞죠? 그래서 나머지는 안 풀어드렸는 거 전체 끝까지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질문으로 가져오시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